자,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이 캄보디아에 여행 간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고요.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고요.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면은 뭐 발견된 시신 가운데 용의자까지 나오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소식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한 연못가에서 네. 붉은 돗자리에 쌓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여성 신원을 봤더니 한국인이었는데 네. 꽤 유명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애청자가 15만 명 정도라고 하고 SNS 팔로워도 한 25만 명 정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 지인과 같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당초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석연찮은 점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그래요? 되고 예. 있습니다. 일단 A씨 시신이 연못가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 중국인 부부를 현지에서 체포를 했는데 네. 이 중국인 부부는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그 부부라고 합니다. 어. 이들 얘기에 따르면 여성이 생리식염수 혈청 주사를 맞은 뒤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경찰이 이제 유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붉은색 돗자리에 감싸서 유기한 혐의로 이 사람들을 지금 체포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왜 유기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캄보디아 경찰은 뭐라고 하고 있죠? 예. 일단 지금 캄보디아 경찰에서는 이 좀 약간 타살 정황도 있는 것으로 그래요? 지금 네.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지금 비교적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중국인 부부 피의자로 조사를 하고 있고 프놈펜 지방법원에 보내서 관련 절차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부부의 이름과 함께 머그샷도 공개를 했고 한국 여성의 이름과 또 이 시신을 이름을 공개를 했고 또 시신도 부검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찰도 이 한국인 피해자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할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공동조사팀을 파견을 하려고 했는데 현지에서 조사가 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일단은 보류하고 네. 공조를 통해서 이 관련 인물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현지 언론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닌데요. 어떤 예.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요. 굉장히 잔인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시신에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면과 목 부분에 심각한 손상이 있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흔적도 발견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예. 뭔가 타살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층간소음을 항의하다가 스토킹 가해자로 처벌받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상 규정된 스토킹 행위가 이 피해자가 올라가서 항의를 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고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이게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면 처벌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실제로 처벌하는 사례도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층간소음 갈등이 상당수가 이제 법적 분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민사상이야 뭐 층간소음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해서 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 예. 문제는 형사적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항의하고 분노하는 것을 이 과정을 넘어서서 범죄 행위까지 이르게 되면 네. 주거 침입부터 시작해서 협박이나 특수협박, 심하면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난 네네. 2년간 14건 처벌 사례가 있었고 그중에 이 4건 정도가 이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을 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올라가서 처음에 항의를 하고 두세 번 이게 반복이 돼서 윗집에 있는 사람이 좀 불안하다,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복한다는 이유로 이 우퍼 같은 스피커들을 사용해서 더 큰 소리를 닿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한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자기기를 통해서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쪽지 같은 거 놓고 오는 것도 해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요.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상황이 사실은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게 이웃 간의 어떤 분쟁, 법적 분쟁으로 결국 번지게 되는 것인데 형사처벌되는 상황까지 막게 되려면 결국에는 중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제3자를 통해서 항의를 하는 방식이 그나마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항의를 하거나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웃사회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중재도 해주고요. 또 소음도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3자나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그나마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는 강제성 있는 조치들을 실행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뉴욕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3번 경고 무시하면 강제 퇴거 조치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층간소음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 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좀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들이나 근거들이 마련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층간소음 사건 관련해서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는 일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이 최근 층간소음을 우려한 윗집의 쪽지에 아래층에 사는 10살 초등생이 쓴 답장, 뭐 이런 좀 그나마 좀 좋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게 좀 화제가 되긴 했어요. 예, 지난 6일에 SNS에 사연이 올라와서 네. 그게 화제가 됐는데 그 사연을 올린 분의 친구가 아들이 지금 8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들이 막 움직이니까 소음이 날까 봐 아랫집에 미안하다고 편지하고 빵을 사서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장을 아랫집에 사는 10살 초등학생이 보냈는데 예. 아기가 실컷 뛰고 걷고 기어다니게 해주세요. 네. 우리 집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기가 잘 땐 무섭지 않도록 예. 하트 모양의 등을 선물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초등학생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 사연을 접하고 오랜만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연이다.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이 강원도 양양 해변가에서 서핑을 즐기던 관광객 6명이 낙뢰 사고로 부상을 입었었죠. 이 중 이제 심정지 상태를 보이다가 회복 중이던 30대 남성. 야, 이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 잠시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다고 해서 다들 기대를 가졌었는데 맞아요. 안타깝게도 결국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어제 오후 5시 반쯤 양양군 한 해변에서 이 낙뢰 사고로 6명이 사상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상황이고 예. 의식이 없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다행히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 5명 정도 더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사람들 해변에 서핑을 하러 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걸로 보이고 벼락을 맞고 해변에 여러 명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봤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고 네. 심지어 벼락 맞고 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구조하는 그런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5명 정도가 서핑을 끝내고 해변에 앉아 있다가 낙뢰를 맞고 이런 사고를 당한 걸로 보이고요. 예. 또 20대 한 명 경상이긴 한데 우산 쓰고 가다가 이렇게 또 부상을 입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CCTV 분석하고 목격자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그날 저녁에 낙뢰가 양양 비롯한 강원 북부 일대에 굉장히 집중됐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낙뢰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이 서핑객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낙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기상청 그 날씨누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예, 예. 그 안에 낙뢰 코너가 있거든요. 네. 아하. 그 안에 들어가면 낙뢰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가 돼 있고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의 낙뢰 예방 행동 요령을 보면 야외에 있을 경우에는 낙뢰가 칠 경우에 일단 가까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예. 최대한 몸을 낮추고 한쪽 발만 땅에 대면서 있는다든지 아니면 짧은 보폭으로 급하게 이동을 해서 피한다든지 예. 그런데 높은 나무, 가로등, 전봇대 이렇게 뾰족한 구조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예. 우산 같은 것도 높이 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안전한 곳에 일단 정차를 한 다음에 네네. 내리면 안 됩니다. 아. 유리창을 다 올려놓고 자동차의 금속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다 손을 대지 말고 안에서 낙뢰가 그만 칠 때까지 피신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사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올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 이걸로 또 폭우와 함께 무더위가 또 올 거란 전망이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맞습니다. 일단 동태평양 표면층의 수온이 이상하게 올라가는 현상, 그래서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주는 현상 엘니뇨라고 하고, 수온이 1.5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슈퍼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후에 어떤 이상한 어떤 영향들, 이상 기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 우리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에 우리나라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장마만 견디면은 이제 좀 한숨 돌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게 된 게요. 예. 작년에 이 서울 도심에 정말 140mm 넘는 집중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게 장마철 지난 8월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상기후 때문에 계속해서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또 경제적 타격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과 장마, 홍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산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캐나다에서 시작된 이 산불이 무려 4,600km 대서양 건너 유럽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산불이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예. 결국에는 이상기온 현상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지구가 좀 아프긴 아픈가 봅니다. 우리가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대비뿐만 아니라 예방도 좀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